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캄브리아기 바이크나 화석 바이크 뭐 이런 거를 그 열화전차랑 옛날에 그 천장지구 홍콩 영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뭐지? R1인가? R1이다, R1. 아, R6야? R1이야. 타이어 사이즈를 보니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아, 빨리 타고 싶은데 지금 수리가 안 끝나서. 아니, 여기 슬라이더인데 프레임 슬라이더가 없어. 그거 없이 탔다가는 아작날 것 같아서, 이 얇은 카울, 아작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지금 못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중고 바이크에 관한 얘기인데요. 가끔 주변에서 이제 자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600RR 구형을 타고 있으니까 가끔 사람들이 그 되게 마음에 든다고, 600RR 자기도 타고 싶다, 바이크를 이제 처음 타려고 하는데 일단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알차 같은, 원래 또 우리나라만큼 알차 많이 타는 나라가 또 없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이크가 알차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열화전차랑 옛날에 그 천장지구 홍콩 영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쨌건 저분 포스가 사나이 거친 남자네요. 그래서 이제 알차에 대한 좀 동경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알차가 어찌나 멋있던지. 그리고 이제 모토GP 경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겠죠. 피가 끓는단 말이지. 이 레이싱 DNA가 이 남자들한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전투 본능, DNA,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 안에.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멋있는 알차를 타고 싶은데, 이게 또 배기량이 낮은 애들은 또 그 알차 특유의 좀 가오가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력이 좀 없는 상태에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뭔가 멋진 바이크를 타고 사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좀 일석차라고 하죠, 이제 썩차. 네, 썩은 바이크, 아캄브리아기 바이크나 화석 바이크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상대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사도 괜찮은 건지, 남들은 일본 바이크 화석이라도 잘 굴러가고, 뭐 벙커모토님 600RR 이런 거 보면은 잘만 타고 다니시는데, 나도 좀 썩차 하나 사서 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다 하실 거예요. 일본 바이크가 사실 10년 정도 된 바이크도 관리가 잘 된 애들은 워낙에 상태가, 그러니까 일본 바이크 내구성이 엄청 우수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메이드 인 재팬에 한정해서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들이 품질이 유독 좋아요. 가격도 비쌌고. 근데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바이크다 하더라도 05년식 600RR도 지금 상태 엄청 좋고 잘 굴러다니는 애들 많아요. 일단 애들이 정비성이 좋고요. 그리고 예전에 워낙 많이 굴러 다녔던 바이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리가 되게 용이합니다. 부품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뭐 싸제 부품 같은 거나 그런 싸제 카울이나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도 중고 부품도 구하기가 정말 쉽고, 국내에서도 구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더 좀 희귀하고 오래된 바이크들을 갖다 중고로 지금도 매물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싸게 나오죠. 당연히 싸게 나오죠. 왜 싸겠습니까?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싼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잔존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중고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리가 어렵고 유지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싸게 나온 거겠죠. 그게 뭐 유지하기가 좋고 수리가 용이하면 아직도 비싸죠. 아직도 중고 가격이 꽤 비싸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찾는 게 그런 거예요. 05년식 600알랄도 제가 보기에는 좀 간당간당해요. 근데 06년식 600알랄이 아직도 은근 많이 있어서 그런 애들이랑 호환성이 좀 있기 때문에 05년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마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600알랄이 비싸서 대체품으로 많이들 구입하셨던 게 바로 400알랄입니다. 400알랄 CBR 400알랄인데 아시는 분, 짬밥 좀, 바이크 짬 좀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흑장미와 백장미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명차는 명차예요. 아마 상태가 좋고 유지 보수가 괜찮다면 저 같아도 괜찮은 중고 있으면은 아마 지금도 저도 살 거예요. 왜냐면 그 바이크가 진짜 재밌는 바이크고 400cc 알차, 4기통 알차라는 독특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기음이 정말 좋습니다. 배기음이 정말 이제 본격 4기통의 배기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바이크예요. CB400이랑 거의 동일하죠. CB400이 또 배기음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애인데, 걔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요즘에는 부품 수급이 꽤나 어렵고, 뭐 고장 나면은 일단 부품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중고 값은 싸게 나오죠. 아직도 중고로 가끔 올라와요. 얘네들은 일단 유지 보수가 만만치 않다. 부품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이제 외국의 이베이나 일본 옥션 이런 거 뒤져가지고 직접 경매로 부품을 낙찰해서 사고 막 이래야 돼요. 제가 600알라를 처음에 구입할 때도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조금 가격이 비쌌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600알랄이 06년식이나 05년식 이런 애들은 보통 거의 100만원씩 가격이 차이가 났었어요. 06년식 600알랄이 약 800에서 9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05년식 600알랄은 그 당시에 700에서 뭐 600만원 선 뭐 이런 식으로 한 100만원 정도 갭이 있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아우디 TT 매너 있네요.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비상등을 잠깐 켜주네. 아무튼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가격이 조금 부담되니까 그 당시에 400알랄, 그러니까 그 당시라 하면은 약 2008년도 2008년도입니다. 대략 2008년도 경인데, 그 당시에는 400알랄이 매물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그때도 단종된 후였지만 이제 중고로 고쳐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바이크들이 워낙 많이 돌았기 때문에 상태 좋은 매물을 살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오버캠이라고 CBR 400알랄 전문 샵이 하나 있었는데, 오버캠이라고 유명합니다. 지금은 아마 양재 쪽에서 그 사장님이 오버캠이라고 자동차 쪽으로 업종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오버캠의 슈렉 사장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400알랄 가격이 대략 한 400에서 500만원 선이었어요. 한 400, 500 정도 주면은 A급 상태의 400알랄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가격이 저도 이제 돈이 없을 때라, 워낙에 돈이 없을 시절이라 좀 비싸니까 그래도 이제 알차는 타보고 싶고 4기통 알차로 한번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으니까, 참고로 그때는 제가 이제 에이프100 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막 알아봤어요. 근데 주변에서 바이크를 타던 분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좀 계속 물어보고 커뮤니티도 계속 뒤져보고 했는데, 전부 하나같이 400알랄은 사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400알랄 살 바에 차라리 그냥 1, 200 돈 더 모아가지고 600알랄 사시라고.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이 얘기를 다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100만원, 200만원이라는 돈이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돈을 더 써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워낙들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커뮤니티를 뒤져봐도 400알랄은 확실히 유지보수가 좀 골치 아픈 건 있다. 그리고 확실히 오래된 바이크라 그런 바이크를 사느니 차라리 그냥 돈을 조금 더 모아서 600알랄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심사숙고 끝에 400알랄을 포기하고 그냥 돈을 더 모아가지고 600알랄을 샀습니다. 나름 오래 안 돼, 약 한 2년 정도 된 600알랄. 지금 제 모비스타가 이제 그때 구입한 거예요. 인수 당시 키로수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8,000km, 8,000km밖에 안 탄 상태가 되게 좋은 애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구입하고 나서 정말 만족감이 지금까지도 좋습니다. 디자인이 워낙에 잘 나온 데다가 일단 전매 특허 똥꼬 머플러, 센터 머플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유지보수 하는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생각보다 부품도 수급이 너무 좋고 싸제 부품도 많이 잘 나오고요. 뭐 윙카나 미러 같은 거 부러지면은 순정 윙카나 뭐 순정 미러 이런 애들은 막 하나에 몇만 원씩 하고 막 이러는데, 싸제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싸제는 뭐 두 짝에 뭐 2만 원 뭐 이 정도 하고, 순정은 그 당시에도 윙카 한 짝이 아마 얼마였지? 뭐 거의 한 4, 5만 원 돈 했나? 좀 이상할 정도로 가격이 비싸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나 오토바이나 이제 수입 바이크나 차들이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부품 고장 나면은 그때부터 깨지는 돈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나름 품질이 좋은 싸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지비 부분에서 정말 유리하죠. 혼다 바이크가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풀린 바이크들이 많아서. 근데 저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막 CBR 400 중고가 있는데 그거 사서 타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거나, 아니면은 더 흉악한 본격 썩차 중에 이제 유명한 애들 뭐 VTR 이런 거, VTR 400 같은 거, 솔직히 멋지죠. VTR 400 지금 봐도 멋져요. 왜냐면은 일본 바이크 중에 드물게 스윙암이 모노 스윙암이란 말이죠. 그 뭐 두카티나 이런 유럽 바이크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모노 스윙암이 달려 있어서 진짜 예술입니다. 지금 봐도 너무 이뻐요, 디자인이. 그리고 약간 올드한 느낌이, 약간 올드하지만 그래도 헤드라이트가 원형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마른 목골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봐도 완전 촌스럽진 않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그런 애들도 솔직히 유지보수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제 경악한 거는, 물론 저도 압니다. 그 로망이 있다는 거. 2T 바이크들 이제 옛날 저기 NSR 같은 애들, 나 요런 거 2T 뭐 250cc 레플리카들이 정말 매력이 있어요. 디자인도 지금 봐도 참 이쁘고, 뭐 아무튼 지금도 이제 매니아들이 올드카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2T 바이크 특성상 소모품이 계속 소모품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4행정 엔진들은 그렇게까지 소모성이 아니에요. 엔진 오일만 갈아주고 하면은 엔진이 사실 엄청 내구성이 깁니다. 뭐 10년은 그냥 넘기죠, 엔진 오일만 제때 갈아도. 근데 2T 바이크들은 엔진 자체가 워낙에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T 바이크들이 배기량 대비 성능이 좋은 이유가
자기 이제 뼈를 깎으면서 달리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자체를 갖다 계속 희생시키면서 달리는 바이크라 그만큼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배기량이 낮은데 힘이나 속도가 빠른 이유는 바로 이제 자기 살을 깎아먹으면서 달리기 때문이에요. 와우, 칼라바. 오우, 래핑 죽인다. 오, 야, 저 뒤에 경고글. 경사로 밀림 주의. 수동이니까 뒤에 붙지 마라 이거지. SSR 휠 정품이겠지? 튜닝 이빠이. 간지나네요, 간지나. 브렘보. 빨리 가. 내가 택시 양보해줬어. 자, 이렇게 길막을 해주는 것도 서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바로 뒤에 섰습니다. 젠쿠. 경사로 밀림주의. 고랩 뭐라고 써 모르겠다. 암튼 윙이 한쪽은 날라가서 사람 치면은 그냥 모가지 댕강 것 같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모성 엔진이에요. 그냥 차체 특성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엔진이 수명이 짧습니다. 암만 조심해서 타도 엔진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을 주기적으로 부품을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투티 바이크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에요. 유지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 각종 실링류나 이런 애들이 고열에 견디질 못해서 계속 망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특정 주기로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되고, 피스톤 같은 거, 피스톤 링이나 피스톤도 오버홀 같은 거를 가끔 해줘야 되고. 저도 다 살려고 옛날에 엄청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잠깐만, 이거 S1000RR? 아니야. 뭐지? 잠깐만, 이거는 그건데. 뭐지? R1인가? 도색을 새로 하셨어. R1이다, R1. R6야? R1이야. 타이어 사이즈를 보니까 R1,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R1인 것 같기도 한데, 무조건 소모성이에요, 엔진이. 근데 부품이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일본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NSR 광신도 분들이 있어요. NSR 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집에다가 몇 년치 분량의 소모성 부품들을 자기 창고에다가 몇 박스씩 쌓아두고, 왜냐면 이거 자기는 평생 타고 싶으니까 시간만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부품 구하기 힘든 부품이나 반드시 갈아야 되는 소모성 부품류들을 갖다 그냥 평소에 틈틈이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이베이 뒤지고 옥션 뒤지고 이런 거 막 계속 외국 사이트 뒤져가지고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 물론 순정 부품을 구입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다 같은 경우는 오래된 바이크다 하더라도 부품은 계속 공급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바이크가 오래됐다고 부품값이 절대 싸지거나 세일하지 않습니다. 부품값은 그냥 그 시절 발매됐던 가격에 물가 인상 대비 오히려 더 비싸집니다. 요즘에 구입하려면.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계속 사 모으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이걸 계속 이 짓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방 하나를 아예 부품 창고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부품을 갖다 쌓아놓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노랑 플라스틱 소쿠리에 캬브만 10개씩 담겨 있고, 피스톤 헤드만 20개씩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매니아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이크를 타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바이크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은 진짜 거의 뭐 바이크의 인생 거신 분들이고, 진짜 올드카를 유지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네, 그러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 이제 전혀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오래된 바이크들은 샵에 가도 샵에서 못 고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샵에서도 사실 좀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수리하는데 힘들고 막 이러니까 샵에서 웬만하면은 안 받으려 그래요, 또 그런 바이크들은. 아니면은 그만큼 공임을 엄청 세게 불러버립니다. 오히려 요즘 신형 막 1000알라 600알라 이런 애들보다 공임을 더 세게 불러버려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힘드니까. 막 없는 부품은 막 깎아서 만들어야 되고 이래버리니까. 실제로 그 오너분들 보면은 구할 수 없는 몇몇 부품들은 을지로 가가지고, 네, 청계천 을지로 기계공업상 가서 부품을 CNC로 깎아요. 네, 그 정도로 매니악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옛날 바이크들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 일반 분들은 절대 상상도 못합니다, 그 정성이랑 노력을. 어쨌건 센터에서도 수리가 거의 힘들어서 대부분 그분들이 자가 정비를 하세요. 자기가 집에서 정비를 합니다. 왜냐면 공임 비싸게 받는 것도 자기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뭐 이베이에서 부품 사다가 자기가 집에서 그냥 꾸역꾸역 그냥 휴일마다 고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리스토어라고 하죠. 네, 오래된 바이크를 갖다가 그냥 자기가 계속 고치는 거예요. 뭐 1년이 됐건 뭐 2년이 됐건 그냥 주말마다 취미로 그냥 고치는 그런 재미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바이크를 타는 거지, 그런 취미가 없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바이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냥 싸고 겉모습에 속아서 중고로 구입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게야. 다 저도 알아보고 한 겁니다. 뭐 NSR 계열이 유독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RS 시리즈입니다. 아프렐리아 RS 뭐 125, 250 요런 애들이 진짜 과거의 투티 레플리카들의 뭐 거의 지존들이었는데, 지금 봐도 디자인도 참 이쁘고 매력이 있어요. 투티 레플리카라는 게 그 특유의 통통통 튀는 그 고동감과, 소리는 분명히 통통통통통통 이런데 이게 뿌앙 이런 식으로 터지니까 정말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그리고 무슨 RC카 굴러가는, 엔진 RC카 굴러가는 것처럼 빵 하는데 뒤에서 매연이 투티가 이제 불완전 연소 시스템 엔진이기 때문에 매연이 엄청 나와요, 연기가.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휘발유 튀고 이러는데 흰 연기가 뿌앙 나면서 이제 막 바이크가 굴러가니까 어딜 가나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엔진 RC카 굴려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비주얼이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냄새, 휘발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소리 또 좀 커요. 소리 막 뿌앙 하지. 정말 보기에는 재밌고 매력 있는 바이크인데 역시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로 그런 바이크들이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심지어 그 시절, 그러니까 2007년도 그 시절에도 뭐 NSR 중고랑 RS125 중고들이 거의 뭐 150만원? 뭐 200만원? 막 이런 가격에 매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뭔지도 모르고 덜컥 사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가격 싸다 이러고 그냥 확 사버리는 거야. 그거 왜 싸겠어요? 일단 엔진이, 네, 수리 기간이 이미 갈아야 될 때가 지난 거죠. 소모품 갈 주기가 한참 지났는데 엔진 한번 갈거나 리빌트 하려면 돈이 많이 깨져요, 걔네들이. 근데 그거를 가뜩이나 돈 없어서 그걸 산 친구들이 바이크 가격에, 또 때로는 이제 바이크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리비가. 기본 100만원 이상 깨지는데 그걸 누가 고칩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냥 마탱이 간 거 막 끌고 다니다가 막 시동 안 걸리고 자꾸 이러니까 그냥 또 싸게 중고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 매물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건 그런 게 현실이니까
절대로 네, 돈 없다고 구형 네, 일본 썩차 바이크 사서 타고 다닐 생각 하시는 분들은 일단 꿈 깨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 바이크 CB1000 아닌가 저거?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인데, 저도 이제 기계 뜯고 수리하고 이러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런 NSR 같은 거나 NSR 125나 뭐 RS 125 이런 애들을 갖다 중고로 이제 거의 썩차 마탱이 간 걸 갖다 싸게 구입한 다음에 뭐 이베이나 옥션 이런 데 계속 뒤져가지고 뭐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 저기 차고나 주차장 뭐 자리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데다가 바이크를 갖다 놓고 그냥 주말마다 정비하는 거예요. 평일 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오늘은 캬브나 한번 고쳐보고, 뭐 이베이에서 물건, 아이고 오늘 이베이에서 뭐 엔진 피스톤 링이 왔네, 아이고 오늘은 또 이제 엔진 실, 아이고 쇼바 실이 왔네, 캬브나 좀 조립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재미로 그냥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동 터트리면 또 그 재미가 또 이제 꿀재미죠 또. 거의 뭐 죽었던 환자를 살리는 듯한 하얀 거탑 찍는 거죠. 닥터 K 되는 거예요. 닥터 K. 천재소년 2기 뭐 이런 건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인 바이크가 아니라, 어우, 야 이쁘다 이거. 오 CB1000 맞나? 야 이거 오 이쁘다. 오 간지 보소. 이쁘다. 오 오버레이싱. 오 에이프도 튜닝 이빠이 됐어.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메인 바이크가 아니라 세컨 바이크로 구입을 해서 그냥 가지고 놀 분들은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가 메인 바이크로 그걸 타려고 한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구형 알차 같은 거를 타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냥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조금 더 참으세요. 조금 더 참고 일단 더 배기량이 낮은 저배기량 바이크, 그것도 그렇다고 비싼 거 사시지 마시고 R3 이런 것도 사시지 마시고요. 그냥 스쿠터나 아니면은 뭐 저기 VF나 일단 뭐 매뉴얼 바이크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애들 사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에이프100 같은 거나 뭐 좀 썩은 거 오래된 애들 싼 거 이런 걸 사셔가지고 그냥 계속 타시면서 돈을 모으세요. 수입 바이크 살 수 있는, 중고 수입 바이크 살 만한 돈을 모으셔요. 계속 모으세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R3 같은 거나, 그래도 이제 난 4기통의 필링을 죽어도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 600RR, 네, 구형도 괜찮습니다. 상태만 좋으면 600RR은 뭐 잘 굴러가니까 뭐 05년식도 괜찮아요 솔직히. 연식, 그러니까 키로수만 많이 안 됐으면은 제법 쓸만합니다. 관리만 잘 된 바이크면. 하지만 06년식 정도, 근데 06년식 600RR 요즘 매물이 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07년도 모르겠다. 어쨌건 최소한 600RR 급으로 사세요. 그 이하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사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억지로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만 급하게 그런 안 좋은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추드립니다. 이래저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조금 더 모아서 사시는 걸, 모아서 더 좋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그리고 좀 더 가급적 신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그런 모델을 사는 거를 정말 꼭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